이번 주 기어코 우드퓨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일부 일본 브랜드나 일부 한국 브랜드의 캠핑용품들에서 또는 일부 일본 브랜드와 협업한 캠핑용품들에서 이러한 문제가 언젠가는 발생할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우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우드퓨엘 사태를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크게 두 가지 논란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 우드퓨엘의 본버 매트라는 비교적 고가의 매트를 뜯었더니 그 안에서 중국산 저렴한 완제품 매트가 나왔습니다. 결국엔 중국산 완제품 매트를 들여와서 감성 있는 껍데기만 씌워서 비싼 제품으로 탈바꿈시켜 판매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첫 번째 논란이고요. 두 번째 논란은 우드퓨엘에서 본버 매트를 판매할 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광고를 해서 판매해 왔는데 중국산 저렴한 에어매트에 껍데기를 씌워 팔았으니 이것이 메이드 인 코리아냐 아니면 메이드 인 차이나냐, 요 논란이었습니다. 이 논란의 정답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나겠지만, 어쨌든 이 논란의 가장 근본적 발단은 바로 이 제품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버 매트와 크기, 무게, 활용성 측면에서 가장 유사한 스타일의 매트 분야에 자타공인 최고의 매트를 골라보라고 한다면 저는 메가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메가매트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엑스패드는 83년에 브랜드가 시작되었고 97년부터는 제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이 브랜드는 현재 공식적으로만 26개국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매트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무려 30년간이나 검증을 받아왔고, 이 판매 페이지에 보시면 이 매트의 외피, 내피, 충전재, 그리고 매트에서 가장 핵심 성능인 R밸류에 대한 스펙을 정확하게 기재해 놓았습니다. 이 엑스패드 메가매트의 가격은 약 30만 원입니다. 본버 매트의 경우를 보면 이제 판매를 시작한 지는 1, 2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메가매트 대비 굉장히 트렌디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우드퓨엘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본버 매트의 매트 자체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트는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고 이 매트의 감성적인 디자인의 외피를 씌워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인지 이 매트의 판매 페이지를 보면 외피 재질에 대한 설명 빼고는 뭐 내피 충전재 또는 R밸류 이런 성능들이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본버 매트의 가격은 28만 5천 원입니다. 어떠세요? 사람마다 평가의 기준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매트 자체의 성능보다는 트렌디한 디자인이 더 좋다, 또 다른 분들은 매트 성능 자체도 뛰어나고 베이직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메가매트가 더 좋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본인이 좋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누군가의 선택을 평하거나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불거진 이 본버 매트 논란은 본버 매트의 가격이 불러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온라인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본버 매트에 실망했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애초부터 본버 매트 성능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 트렌디한 감성이 나와 맞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본버 매트의 매트 자체의 본질적 성능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매트와 가격이 비슷한데 거기에 감성까지 더해졌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욱이 이 문제가 불거지자 브랜드에서는 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더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 중심 제품인 메가매트의 경우에는 브랜드에서 원가 이야기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션 중심인 이 본버 매트의 경우에는 제품 원가가 크게 중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비싼 옷을 구매할 때 이 옷은 비싸기 때문에 원가도 굉장히 비쌀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브랜드에서 먼저 원가 이야기를 꺼내들면 당연히 어떤 소비자는 원가 계산을 해보겠죠. 아, 본버 매트의 외피를 구성하는 후지킨바의 왁스 캔버스의 가격이 가로 세로 1m 기준으로 소비자가 한 2만 원 정도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논쟁이 우드퓨엘로 시작되었다는 게 우드퓨엘 입장에서는 우리 참 불운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프 투 타프의 윙 타프가 130만 원이고 같은 브랜드의 타프 폴대 2개도 130만 원입니다. HXO의 작은 테이블은 87만 원이고 산조쿠 마운틴의 화롯대는 대략 80만 원 선입니다. 팔리니까 이런 가격으로 파는 게 왜?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에르메스처럼 인지도, 역사에서 오는 헤리티지 등 명품의 조건을 갖춘 브랜드도 아닌데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싸고 가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저로서도 도저히 비싼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 전 헬리녹스에서는 프라그먼트라고 하는 일본 브랜드와 협업한 텐트를 내놓았습니다. V타프를 기준으로 판매가를 2배 가까이 약 140만 원 정도 올렸어요. 판매 즉시 완판이 되었고 초기에는 미사용 중고에 대해서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서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프라그먼트가 대체 뭐죠? V타프로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V타프에 붙어있는 이 프라그먼트 마크가 주는 멋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었을까요? 그래서인지 현재는 정가 기준으로 한 15% 정도 인하된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대캠핑 시대가 끝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캠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캠핑 시대에 사랑받던 캠핑 용품들을 외면하고 있고 저같이 캠핑 용품 사랑이 유별난 소수의 캠퍼들만이 아직도 멋진 캠핑 용품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브랜드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일본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제품의 가격을 극단적으로 올리고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제품들에 혹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혹들이 반복되면서부터 이제는 이런 유혹에 현혹되기가 정말 싫더라고요. 앞으로는 패션적인 측면을 크게 부각시켜서 제품 본연의 성능을 감추고 가격을 뻥튀기 하는 그런 제품들 말고 제품 본연의 성능도 함께 갖춘 그런 제품,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